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6월 1일부 수석 다이아몬드 김세칠입니다.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왔는데 제 번호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스팸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전화를 탁 받았는데 김세칠 리더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를 바꿨죠. 바로 벌떡 일어나서 그때부터 가슴이 막 뛰는데 이제 여기를 뭐 왔으면이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때부터 보통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누구나가 다 존경하는 내가 좀 본받고 싶어하는 분이 연락이 오거나 나를 알아주고 찾아주고 하면 그 자체가 좀 설레임이 있잖아요. 저거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영광스럽고 또 리더님 이하 패밀리에 제가 와서 같이 한다라는 것만 해도 저는 저한테는 그냥 개인적인 동기부여가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름은 김세칠, 특이하죠? 그죠? 동생은 김세팔이 아닙니다. 네, 세자 돌림인데 저 혼자 7, 7자를 쓰고 나는 저희 형하고 제 남동생 그다음에 저 여동생은 정상적인 이름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를 나오고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게 이제 세레그로 에메랄드 그다음에 7레그 다이아몬드 3 곱하기 7은 FA 점수 20점 이상으로 카운슬을 가야 된다. 혼자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 인생이 아메이는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건축을 전공하고 89학번이거든요. 89학년도 때 건축을 전공했을 때는 제 나름대로는 이제 사회에 나와서 제일 돈을 많이 벌고 제일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역량 중에서는 뭘까? 그래서 제가 건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안 맞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아주 막연하지만 저는 25세 결혼을 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20세 되면 이제 저 알아서 살라고 하고 50대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저는 그렇게 아주 막연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꿈은 이제 실패를 했죠. 제가 29에 결혼을 했거든요. 29에 결혼하는 동안 25세에 제가 결혼할 거라고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친구를 사귀었었어요. 사귀다가 헤어지고 사귀다가 헤어지고 사귀다가 헤어지고 그렇게 8번째 지금의 엔드 서선영이들을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주관이 뚜렷했습니다. 어떠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점을 찍으면 그때부터는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이게 그냥 단번에 내가 보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양다리는 거친 적은 없어요. 그냥 충실하게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다시 또 누군가를 또 만나고 왜냐하면 25세 결혼하려면 빨리빨리 좀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서 대인관계가 좀 넓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메이를 저는 언제 알아들었냐면 아메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제일 처음 들었던 거는요. 97년도에 제 교회 형을 통해서 제가 들었었어요. 그 교회 선배가 이제 청년부들이 이제 점심을 예배드리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티타임 한다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서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부르면서 세칠아 너 아메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제가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그냥. 그냥 이게 좋은 것 같으면 거기 있는 우리 동기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을 건데 저를 살짝 부르더니만은 저기서 모여 있는데 여기서 살짝 부르더니 여기 와가지고 야 세칠아 너 아메이 아니? 아메이 안 와? 이렇게 하는데 그 소리도 좀 당당하지가 않은 거 있잖아요. 아메이 안 와? 이러면서 듣는 사람 없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 아메이는 모릅니다. 아메이는 모르고 저는 내가 건축을 했으니까 이 공과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이나 이런 건지도 모르고 아메이가 제품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근데 그냥 단지 그 모습만 보고 제가 안 합니다. 이랬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 형을 통해서 제가 아메이라고 하는 걸 단어를 처음 듣고 그리고 집에 보니까는 한 번씩 이제 어머니가 로션 이런 걸 가져오는데 보니까 그게 이제 아메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 이거는 뭐 그냥 로션 아니면 세제 이런 걸 그냥 파는 회사. 우리 어머니한테 어릴 때 화장품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주고 사시고 하는 거를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로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따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설계 사무실 있다가 건설회사를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서 벌다가, 그러니까 만났다, 연애를 하다가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요.
헤어지는 그게 싫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니까 애가 없으니까는 집에 들어오는 돈이 넉넉하더라고요, 그냥. 그게 넉넉한데 애가 태어나니까 이 넉넉하던 게 150이 들어오던 게 이제 애가 한 명 태어나니까는 원래 80이 나가던 게 이게 120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던 150도 둘이 합해서 맞벌이를 해가 월급이 150이라는 게 아니고 와이프가 이제 맞벌이를 못 하잖아요. 애 양육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는 한 100이 되고 나가는 거는 80에서 120으로 늘어나니까 이 나머지 20이라고 하는 그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0이라는 갭이 애 한 명이면 20인데 애가 더 태어나면 또 이게 더 마이너스가 되겠다라는 게 그냥 이거는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냥 덧셈 뺄셈만 할 수 있으면 이거는 다 알아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냥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주 막연하게 그냥 건축을 내가 전공하고 그 일을 하면서 승진해서 올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제가 대리로 있다가 과장이 되면 좀 더 나아지겠지라고 하지만은 그 과장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에서 지출될 항목은 더 많아지더라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 소득을 조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요,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도 했었어요. 결혼하고. 근데 그때는 이제 설계 사무실 다녔을 때니까 하다가 제가 3일하고 잘렸어요. 잘린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회사에서요, 컨소시엄 한다고 서울에 있는 건설사하고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컨소시엄 한다고 제보고 출장을 가래요. 일주일 동안 출장 갔다 오고 집에 오니까는 제가 3일 타던 거 오토바이를 온놈이 타고 우리 집에다가 우유를 넣고 있고 신문을 넣고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잘린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 추가 소득을 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4년을 배우고 또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내가 배웠었던 그 건축을 내가 놓고 다른 걸 한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불안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던 차에 제가 이제 이 아메이라고 하는 거를 막 이제 추가 소득을 찾았던 거죠. 살아가는 거는 지금은 괜찮지만 이게 마이너스 20이 마이너스 50이 되고 마이너스 100이 될 때는 내가 어떤 이성을 내가 버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메이를 나쁘지는 않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누구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05년 12월 달에 제 스폰서, 이제 김창흠, 김명일이더님이 저희 스폰서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을 만나 뵙고, 그리고 아메이를 제대로 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 진행을 하고, 와이프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와이프한테 이야기했더니 와이프는 하지 마라. 나는 건축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이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래 가지고, 10가지를 두고 기도했대요. 거기에 제가 8개인가 맞더래요. 그 2가지는 뭔데 하니까, 이제 그 10가지 중에 건축하는 남편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2가지가 뭐냐면은 집안이 그 기독교 집안인데 하고, 그 다음에 남편 키가 178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제가 이제 우리 집은 다 이제 좀 반대를 하고, 제 혼자 이제 신앙을 가지고, 꿋꿋하게 버텨나간 중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맞았고. 그러니까 178 이야기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지 키가 160이 안 되는데 뭐 지 거를 생각하고 뭐 요구를 해야지. 하나님이 아무거나 들어주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죠. 네. 하고 내가 건축을 하는 남편인데 아메를 한다고 하니까 할 거라고 하니까는 완전히 이제 반대가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와이프가 아메이를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경제적인 거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답은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할 거라는 생각이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와이프는 그러니까 뭐 활동적이거나 액티브하거나 대인관계가 원만하거나 그렇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우리 와이프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니는 안 해도 된다. 그냥 집에 제품만 써라.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해서 제가 했는데 혼자서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3개월 정도 반대하고 있을 때 제가 혼자서 잔머리를 좀 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와이프를 좀 알아듣게 할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그래서요, 그때는 이제 테이프, 지금 이제 CD로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테이프가 좀 많이 있었을 때니까 테이프를 복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테이프를 좀 복사를 해주는데 고속 복사를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걸 다 듣고 이거 다 듣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앞뒤로 합해가지고 60분짜리면 제가 90분짜리를 줬어요.
그러면 이게 가다가 턱 끓이고 다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30분 하고. 근데 이 90분짜리 45분을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듣다가 중간쯤 되면은 거기서 계속 이거 멈출 때 같이 눌러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팔로우를 해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이제 제가 애를 볼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족을 좀 챙길 테니까 가서 바람 쐬고 온나. 그러니까 세미나 듣고 그다음에 친구들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든지 그렇게 해서 한 2, 3개월 정도 하니까 본인이 이제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원래 배우자 말은 안 듣잖아요. 남편, 뭐 와이프 서로가 다 안 듣는데 여기 와서 그냥 강의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듣고 본인도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찾아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미를 조금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하고 제가 이제 스폰서를 만나서 아미를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런 걸 좀 느꼈었어요. 아미라고 하는 기준은 이게 내가 잘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스폰서가 이야기해주는 말이 내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또 핀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었거든요. 그때 당시 트리플 다이아몬드셨던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놓으니까 뭐 스폰서님 좀 지원 좀 해주세요 하면 거기 가서 들어 뭐 이런 것만 하고 지원도 안 해주시고 전화하니까는 해외 로밍 중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요금이 떨어질까 싶어서 빨리 끊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리는 알겠죠. 제가 원리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미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잘 돼야 스폰서가 잘 되는 구조로 가지고 있고, 그럼 내가 잘 되려고 하면 스폰서는 나한테 잘 될 말을 해줄 거다. 근데 그 잘 될 말을 해주는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표현하는 생각은 100이라 치면 표현하는 단어로는 50도 안 된대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서로 간에 오해도 생기고, 그 다음에 말하는 투에나 억양에 따라서도, 그 다음에 내가 들을 때 나의 기분에 따라서도 내가 잘못 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스폰서가 시키면 거기는 베이스 깔린 거 나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 표현이나 그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 마음의 변화가 없다라는 걸 내가 원칙을 좀 가지고 가자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저희가, 사업을 했죠. 사업을 진행하다가 저희가 이제 부산에 보면은 조금 후미진 데가 있습니다. 구석진 데가. 보통 거기 산다 이러면 왜 집이 망했나? 이렇게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스폰서가, 저희를 이사를 가라 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 이사를 가라고 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부산 APA 이제 다이아몬드 라운지에 이제 저희 스폰서 김명일 리더님이 계신데 저희 엔드가 그냥, 핀을 가고 싶은 게 있어서.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딱 되어 있지는 않았었고요. 그냥 내가 이런 핀을 좀 갔으면 좋겠다 해서 스폰서가 계시니까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스폰서님 더블 다이아몬드 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사 가라 이런 거예요. 그 이사 가라 했는데 제가 어떠냐면 설계 사무실 다니다가 건설회사 다니다가 제가 이제 시행사라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행하는 그 회사가 한 10%는 정직한 회사고 나머지 90%는 거진 이렇게 사기꾼 쪽에 있는 회사거든요. 제가 건설회사에 있다가 한 프로젝트가 이제 거제도의 아파트로 진행이 된 프로젝트에 제가 그 이제 담당이 돼서 갔어요. 근데 그 시행사가 이제 사장님이 저를 잘 봤대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시행사 쪽으로 저를 오래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시행사는 한 프로젝트 하고 나면은 이 회사가 있어질지도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는 싫다고 했더니 몇 번의 콜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단글이 좀 있었죠. 이 프로젝트 하나 되고 나면 40평짜리 아파트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뭐 차 한 대 사주고, 근데 월급도 지금 받는 거에 2배를 주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퇴사하고 딱 입사했는데,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우선에 이것만 받고, 그래서 진짜 줄 거죠. 믿어보라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2년 동안은요, 원래 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한 3분의 2 정도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내가 언제 그 말했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사표를 썼어요. 사표를 쓴 게 2005년 한 5월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 제 스폰서를 2005년 12월 달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생활이 그동안 모아놨던 돈 가지고 생활하는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안 되다가 이제 아미를 시작을 하고 제가 이제 SP를 가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이래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직장을 내가 구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까 와이프 혼자서 비즈니스 하기는 좀 역량이 부족할 것 같고 제 나름대로 판단이었었지만 일단 제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제가 스폰서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죠. 같은 부분대도 책임을 제가 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아메리로 들어오는 보너스는 한 150, 200 정도 되는데 그때 제가 차를 두 개를 와이프 차에 있고 저 차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애 둘이가 있으니까는 그 양육비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오로지 지금 이제 한두 달 뒤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내가 다시 구해야 되나? 그때 당시 구하려고 하니까 서울이나 부산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안 그러면 외곽지 쪽으로 제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주말 부부를 해야 돼요. 주말 부부를 해서라도 일단은 유지되는 게 좋겠나 안 좋겠나 이걸 좀 많이 봤다가 그걸 두고 제가 한 달을 고민했었어요. 한 달을 고민하고는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죽게 하겠나. 아메로 내가 빨리 한번 결단 내고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아메이를 그러니까 몰입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직장을 또 구하게 되고 부산에서 프리랜서 또 일도 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했었는데 돈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실패하면 간다라는 그쪽 후미진 부산 지역에서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스폰서가 집을 이사를 하래요. 집을 이사를 하라는데 제 엔드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통화되나? 통화된다. 김명일 리더님이 집을 이사 가란다. 그 제가 뭐라 할게요. 생각이 있나 지금? 그 집도 지금 다 우리 게 아닌데 이제 그 들어가면 화장실하고 방 하나 정도가 우리 거고 나머지 다 은행 건데 거기서 어떻게 이사 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 이사 가라면 가야지 뭐.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가려고 보니까 AP 앞에 이제 우리 툴 파는 그 서점 사장님이 좀 친해서, 방금 와이프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그 광안리 쪽에, 거기 아파트 혹시 사세요? 이랬더니 거기 산대요.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인데, 그 살고 있는 거기에, 그거 어때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좋대요. 지금 거기 보면 이제 광안대교가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부산에서는 그 마린시티라고 해야죠. 거기 보면 더 제니스하고 현대 아이파크하고 그 고층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을 우리 거실에서 볼 수 있는 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이 좋을까요? 우리가 좋을까요? 그 건물에서는 우리 아파트를 봐요. 여기가 더 좋더라고, 저는. 그래서, 여기 사는데, 그럼 거기 이제, 그럼 혹시 건물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물건 나와 있는 거 있어라고 하니까, 마침 자기 아는 소비자가 있는데, 그 39평짜리인데, 저희가 32평에, 사업해가지고 뭐 실패해서 망해서 가는 그 동네에 32평을 살고 있다가, 그것도 온전히 다 우리 게 아니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39평짜리가 금매로 나왔대요. 근데 와이프하고 둘이서요, 그냥 간 거예요, 거기를.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봤습니다.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마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동네 자체도 수준이 다르니까. 야, 여기 진짜 이사하면 좋겠다 해서 평당가를 물어보니까 이게 잽이 안 되는, 여기는 현관 그 신발 벗는 바닥도 우리 게 안 되겠다. 그렇게 딱 견적이 나왔습니다. 예, 좋은 집 잘 보고 갑니다. 이러고 나왔어요, 그냥. 돈이 없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쪽팔린 소리는 못 하고. 그 나와가지고 온 김에 부동산 가자 이랬어요. 부동산 가가지고,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이쪽 이사 오고 싶은데, 혹시 물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 소장님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막. 물건 있는 거 막 들다보고,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이러면서 막 들다보고, 은행에 융자도 더 되는 거 알아보고, 혼자서 막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가만 서가 있고.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네트워크에다가 팔로우를 해보시더만, 이제 답을 하나 내더라고요. 목표 설정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노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당신이 스폰서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HHCC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진짜로 농담 아니고요. 현관, 그러니까 맨발로 들어가는 공간은 우리 게 아니었어요. 신발 신고 있는 공간만 우리 거였었거든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제가 거기서 뭐를 얻었냐면은 저희 쪽에서는 HHCC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라고 스폰서가 무조건 하라면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군대 조직이나 아니면은 뭐 다단계 피라미드 같은 그런 강압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스폰서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예스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부동산에 대한 거라든가 그런 정보력이나 그런 기본 베이스의 지식을 내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스폰서가 이사를 가라니까 가려고 애를 쓴 거죠. 제 나름대로. 애를 써서 행동을 하고 나니까 거기서 일이 만들어진 거죠. 그 상황들, 그러면은 내가 집을 구할 때는 부동산을 내가 가서 먼저 알아보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요. 그런 사실을 아예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이게 행동을 하면 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근데 스타트는 어디냐면 스폰서가 이야기해 준 거를 내가 근데요라는 말을 안 하고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엔드보고도 제가 어떤 원칙을 세웠냐면은 무조건 스폰서가 이야기하는 거는 하려고 애를 써보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애를 써보면 거기서 얻어지는 게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든지 뭐든지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는 스폰서가 이야기를 안 해줄 거야.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존재가 스폰서는 아니니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스폰서가 이야기한다고 제가 그거를 안 하고 내 여건에서 맞게끔 내가 하려고 하면 스폰서는 가지고 있는 24시간 중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10번 했는데도 얘가 못 알아들어. 그러면 스폰서는 분명히 그 방향을 다른 사람한테 들 거라는 거죠. 그 많이 가지고 있던 그 노하우를 내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 그 결국은 누가 안 좋냐면 제가 안 좋은 거예요. 스폰서가 안 좋아지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치는 장사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스폰서가 말하면은 그때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게 뭐 제가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가진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미팅에 와서 보니까는 와서 저같이 이렇게 와서 게스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있는 게 스폰서의 말을 잘 들었던 게 저는 좀 읽어졌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스폰서 말을 좀 많이 잘 들으려고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시작하면서는요, 그럼 무조건 잘 됐나? 그렇진 않았어요. 나름은 설계 사무실 다니거나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사회자 리더님도 건설회사 다니신다고 하는데 회식이 많습니다. 제가 건설회사 있을 때는 모델하우스를 짓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델하우스가 하나 지어지면 그게 평가가 좀 좋아지거나 아니면 이게 대박날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럼 회장님이 금일봉을 주세요. 건물 잘 만들었다고 평면이나 아니면 마감하고 이런 것도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고 금일봉을 주십니다. 그때 당시 뭐 한 200이나 300이나 이렇게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탁 받고 하면 좋은데 이거를 몰래 주시면 좋은데 이거 몰래 안 주거든요. 그거 다 뭐 이사 그다음에 우리 부서의 부장님하고 이렇게 다 있는 데서 우리 이번에 그 김 과장이 너무 잘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게 내 돈이 안 되죠. 예. 이거는 그대로 그날 횟집을 가든지 술집에 가요. 술집에 가면 그 건설회사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제가 체질적으로 술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좋아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체질적으로 술이 좀 센 편이더라고요. 제가 몸이. 그래서 회장님이요 이렇게 우리 맥주잔에다가 소주를 줘요. 주고 닭강도 먹을 시간 안 줘요. 다 끝내고 나면은요 수고했어! 이러면서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거푸 3잔도 마신 적이 있어요. 그럼 얼굴에 체질상 표가 안 나요, 얼굴에. 속은 막, 이제 막 어지럽고 이러는데 이게 회장인지 사장인지 막 모르고 막 이랬는데 막 속은 얼렁얼렁거리는데 표현은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홈미팅이 있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캔슬된 적도 많고요. 그 다음에 누구는 찾아가서 계속 이야기했더니만 힘들어 보이대. 힘들어 보인대요, 제가. 예, 저희 엔드도 가면 힘들어 보인다고도 하고. 그래서 그 힘들어 보이는 걸 안 하려고 또 경쾌하게 갔어요. 그러니까는 사기꾼들 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고. 일주일에 제가 저녁에요, 그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 게 딱 정해져가지고 퇴근한 적보다는 한 달로 쳐도 퇴근을 정상적으로 안 한 달이 더 많은 거죠. 이제 근데 사업 설명은 일주일에 2번 이상을 하래요. 예, 2번 이상을 하라니까 그거는 내가 해야 되겠고. 근데 한 30명 정도를 제가 사업 설명을 초반에 제 혼자 막 해봤었습니다. 다니면서. 해보니까 이거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답답하고 못 알아듣고 이게 계속 행동을 반복하는데 야 이러다가 내가 이거 잘하면 그만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 안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걸 좀 궁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참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만 안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계속 생각한 게 파트너가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파트너가 있으면은 일단은 내가 책임지고 그 파트너에 대해서 내가 가이드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파트너가 어떤 파트너? 1명만 있으면 되겠나? 2명만 있으면 되겠나? 3명만 있으면 되겠는데 어떤 시스템 강의를 들으니까 세레그가 참 안정적이네 그래요. 우리가 의자도 보면은 의자 다리가 1개 있는 거는 좀 불안하죠. 올라가려면 2개 있는 것도 불안하잖아요. 3개부터가 좀 안정적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세레그 의자도 레그가 3레그면 안정적인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3레그만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안정적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가 딱 꽂혔어요. 그럼 앞으로 내가 6개월 뒤에는 어떻게든 내가 미팅에 오면은 내 퍼스널로 3레그는 내가 무조건 미팅에 참석시켜야지. 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상관없어. 그냥 나는 내가 2레그는 하고 있는데 1레그가 만약에 없어. 그러면은 내가 그냥 저녁에 여기 1시간 반만 앉아 있다가 하면 내가 나 저녁에 술 사줄게. 해서라도 앉혀놓으려고 저는 애를 썼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더니만 참 재미난 거는요. 이 세레그 중에서 동시에 이 세레그가 마인드가 떨어지는 경우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아메이를 초반에 진행하면서도 아주 그냥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었던 게 세레그를 제가 찾으려고 애를 썼던 거. 그러니까 제 목표에서는 그냥 파트너 한 명 와가 있으면 이 파트너는 시스템에 넣어놓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세 번째를 찾으려고 그냥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던 저를 보고 제일 첫 번째 파트너가 7월 1일부 수석 다이아몬드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제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안 들어요. 저 차상무 리더님 이렇게 좀 하시죠 라면 야 세칠아 근데 그게 맞겠나 호주머니에서 짝다리 넣고 그러면 야 짝다리 빼라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엔드가 친구 와이프잖아요. 그러니까 재수씨니까 서선현 리더가 저기를 좀 커버해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저기는 한 레그 신경 쓰게 놔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그 세 번째 레그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세 레그를 빨리 세팅시키면 나는 내가 평생 아미를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을 거야. 그 환경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스폰서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 세 레그. 그래서 세칠이잖아요. 네. 세 레그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아미를 여기 저보다 더 많은 분 앞에 계시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왔는데 앞에 계시니까 근데 리더님은 저를 몰라요. 저는 리더님을 알고 많은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알아서 들으십시오. 저는 어차피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계기다가 가면 되는데 나머지는 리더님들이 알아서 사업을 하셔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레그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뭐를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제가 저희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보면서 느껴졌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게으르대요. 파트너들이. 안 그래요? 내가 목표를 잡고 도전을 하고 해보려고 내가 하고 계획을 잡고 스폰서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꾸 의지가 약한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다이아몬드 되신 분들 보니까는 참 의지가 높고 참 계획성 있게 성실하게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비교를 해보니까 거기에 내가 못 미치는 것 같아. 우리 파트너가요 늘 상담할 때 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해 주는 게 뭘 이야기해 주냐면 그게 게을러서가 아니고 리더님이 우선순위를 안 잡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아메이가 리더님 인생에 우선순위가 얼마큼 있느냐. 그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말이라고 해도 그거를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좀 일찍 와서 서울에 있는 파트너들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데 오늘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떤 이야기 하냐면 리더님 참 부지런하신데 이건 참 부지런한 사람이 결단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 아메이를 잘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아메이에 대한 이 목표라고 하는 게 우선순위가 얼마큼 있느냐.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게으르다라는 건 행동의 문제잖아요. 행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보세요. 행동을 하는 거는요, 목표나 계획이 안 서 있는 사람은 행동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해. 목표나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목표와 행동을 갖고 있을까요?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가져요. 내가 책을 읽고 싶다라고 하는, 내가 이 주에 내가 이 책을 읽고 싶다라고 하는 게 나한테 우선순위로 와 있으면 그분은요, 이 책을 내가 들고 다니면서도 화장실에서도 읽을 거고,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갖고 난 좀 일찍 가가지고 한 15분, 20분 기다릴 때도 책을 읽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번 주 안에 내가 책을 읽을 거라고 하는 우선순위와 목표가 없어진 분들은 그 행동을 안 하는 거죠. 맞다, 책 안 가져왔다. 다음 주에 읽지 뭐. 근데 그게 또 다음 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요, 우선순위를 잡는 게 리더님들이 지금 제가 6, 7, 8에 대해서 저희 파트너들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9월달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늦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시작을 해야 9월달부터 내년 회계연도에 두바이 가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바이가 리더님 인생에 진짜 우선순위로 와 있어야 그 두바이를 간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집중밖에 안 된다. 집중과 몰입의 차이는, 집중은 리더님이 내하고 있어서 상담을 하거나 이런 OSR에 오시거나 아니면은 OM을 듣거나 어떤 내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그 공간에 갔을 때는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갈 때 애프터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난 분명히 다이아몬드 가겠습니다. 나 SP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건 집중. 내가 흥미가 있을 때 한번 내가 골똘히 생각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거를 떠나서도 내가 머릿속에서 그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몰입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몰입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럼 저희는요, 이번 회계연도에 6월 1일부, 처음에는 저희가 3월 1일부 EDC를 도전했었거든요. 3월 1일부 도전했던 게, 빠듯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3월 1일부 아니면은 5월 1일부 아니면
정 안 돼도 6월 1일부는 가야 된다. 왜냐하면 6월달, 7월달, 8월달은 내년 회계연도를 준비해야 되니까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6월 1일부는 저희는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이번 회계연도 시작할 때부터요.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면 설거지가 요즘 이제 살림을 제가 살아요. 저희 엔드가 원래 살림을 살다가 아무리 봐도 내가 하는 것보다는 엔드가 열심히 움직이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생산적인 게. 그래서 제가 집안 살림은 내가 할 테니까 네가 나가서 소비자를 좀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9레그가 다 있는데 그 9레그에 레그는 그럼 누가 다 찾았냐? 제가 다 찾은 것 같죠? 지금은 레그는 제가 4명 찾았고 엔드가 이제 5명 찾았어요. 그래서 9레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엔드가. 근데 FA 점수로 치면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8점은 항상 유지하면서 이번에 이제 레그를 갔거든요. FA 점수로 치면은 제가 4점이에요. 수석 다이아몬드 거기에 3점짜리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하나 있고, 이것도 허접하게 다 해봐야, 이제 뭐, 4점 정도 만들어져요. 근데 내 레그에서 4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굵직한 거를 찾아야지, 굵직한 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엔드가 더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거지나 빨래나 뭐 집 청소하는 이런 거는 제가 항상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애들도 사진에서 봤지만 저희 애들이요, 뭐 이야기하는 거 전부 다 저한테 이야기해요. 아빠 학교에서 교복 뭐 하복 비대야 되는데, 알겠다. 이거. 아빠 오늘 창간 수업 있는데, 알겠다. 제가 가가지고. 저도 제가 그게 편해요. 요즘은 김세칠이라 쓰고 여자라 읽는다. 이렇게. 예. 설거지 할 때도 보면 우선순위가 제가 1위씨가 있으니까 그전에도 그랬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설거지를 제가 하다가요. 만약에 약속이 3시에 약속이 있습니다. 3시에 약속이 있는데 집에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거기 가는 데는 30분 걸려. 그래서 집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30분 시간이 남네요. 가만있어 봐. 설거지 저거 좀 하고 나가도 되겠다. 해서 설거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다가 이게 30분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한 35분 정도가 더 25분이면 빠듯한데 빨리 해놓고 가야지. 예전에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우선순위가요. 이분을 내가 만나는 게 아미 비즈니스의 우선순위가 돼 있으면 하다가 이거 놓고 내가 가야 되죠. 자, 2가지가 뭐가 있냐면 놓고 가는 사람은요. 아미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거기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하다가 이건 왜냐면 이거는 지금 당장 내가 마무리 안 지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찝찝한 거지 이게 그냥 크게 내 생활하는데 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물을 이렇게 그 깍두기 담을 거라고 물을 놔둬놓으셨더라고요. 놔둬놓고 너 그 집사람 오면 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내가 해야죠.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잘랐어요. 예, 무가 10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레그라고 생각을 하고 한 레그를 더 찾아야지 이러면서 제가 쓸었어요. 어쨌든 간에요. 모든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내 머릿속에는 아메이가 저는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메이를 떠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건설회사에 있으니까는 뭐가 좋냐면 그냥 업체들 만나가 술 한잔 마실 때 내가 좀 이렇게 밑에 지하에 있는 자매님들하고 같이 내가 어울릴 수 있다거나 이렇게 그때 순간에 늘 즐길 수 있는 그런 혜택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요즘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니까요. 그 자매님 나도 소개시켜 주세요. 뭐 이렇게 그럴 줄은 몰라도요.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잖아요. 일시적인 거. 그래서 그거를 해도 내가 언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 아미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진행을 하고 이제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만에 SP를 가고 그다음에 2번 퐁당하고요. 그러고 한 번도 1000만 점이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거는요.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 우리가 가자 해가지고 가려고 했었던 그날은요. 악착같이 가려고 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까 이 시행사를 가서 사기를 당하고 뭐 이런 과정이 약간 있었으니까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환경으로는 돈은 없어. 그러면 이분들한테 소비자를 전달해가 내가 가야 돼. 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안 갈 거면 모르겠지만 가야 돼요. 가려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이번 회계연도에 내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하고 여행을 갈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찾았던 이 세레그 파트너가 이야기가 되지. 안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설명하고 말을 해도 이게 이야기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쇼잉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거짓 쇼잉이 아니고 아미에서 하는 그 보상에 대해서 내가 인정받는 그 쇼잉이 있어야 그만큼 이 파트너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악착같이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요 제 몸에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보면 내가 게으르다 하는데 그 게으른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먼저 안 잡혀져 있어서 그래요. 우선순위가 잡혀 있는 분들은요, 저는 몰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여기 많은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많은 선배님 계시고 뒤에서 계시지만은, 제가 이거는 확신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있는, 아멘이 좋으니까 스폰서 하라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정확한 게 있어야, 그러니까 그래야 그게 시간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게 시간 관리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좀 시간 남았는데 뭐 하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요즘은 제가 이제 저희 파트너들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아미를, 한다라고 하니까는 저희 앤드도 반대했었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반대했었습니다. 제가 건축을 전공한 거는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거였습니다. 그냥 목수 오야지. 그냥 막노동 하시다가, 그냥 목수 데모도 데모도 이런 거 아시죠? 오야지 아세요? 그럼 여기도 부산이네요? 그거 하시다가 이제 빌라 짓고 집 장사 하시다가 말아 드셨어요. 돈을 많이 버셨다. 아버지 꿈은 밀양 분이신데 밀양에서 그 노후를 목욕탕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노후생을 마감하시고 싶은 게 아버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이렇게 막 하고 집 장사하시면서 돈을 벌으셨어요. 근데 욕심이 생기신 거죠. 건설회사를 한번 차리시고 싶어갖고. 그러다가 이제 브로커한테 3번을 연달아 당하시고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전 재산을 다 날리시고, 제가 고등학교 그때 1학년 때, 제 아들 이제, 저희 형, 저 남동생이 있는데, 모아놓고 아버지가 만취가 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양육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생활해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검정고시를 알아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취가 된 상태니까, 제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러면 제 아버지가 지금 제 나이 때에 자식을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은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 좀 드는 거죠.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제 건축도 못 하시고 뭐 이렇게 있다가 자식 3명 중에 1명은 좀 배우고 건축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둘째니 새칠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제 했거든요. 근데 아메를 한다고 하니까 노발대발 하실 거잖아요. 저희가 애가 어리니까는 또 이제 저희가 그 행사를 가거나 이럴 때는 또 맡겨놔야 되거든요. 그 맡겨놓으면 이제 이렇게 저 지방에 있으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 FED나 이런 행사로 옵니다. 스프링릴리나. 이래 와가지고 내려가서 집에 가면은 새벽 한 4시. 그럼 애들을 안고 다시 가야 되니까 안으려고 싹 하면은요, 단독주택인데 문을 스르르 열면 컴컴한 데서 어머니가 이래요. 부산말로, 아이고, 빌어먹을 손. 돈이 그래 좋나? 애는 생각도 안 하나, 너는. 넌 도대체 무슨 생각하노? 이거를요, 불도 안 켜고. 애 싹 안고 나오는데요. 컴컴한 데서 그 말합니다. 그럼 속으로는 저도 그렇죠. 그래도 얘들이 내 자식입니다. 내 혼자. 내 자식입니다. 나는 안 그렇게 했어요. 빨리 내가 결과를 낼게요, 어머니. 그냥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이제 현관문 열고 이렇게 탁 대문 열고 나오면 컴컴한 데서 다른 방에서 아버지가 또 기침한부터 하십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굉장히 반대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애를 맡기면 또 저희 여동생이 또 저한테 오빠야! 이거 있잖아요, 막. 엄마가 뭐 몸이 좋은 줄 아나? 이러면서 애 보는 게 쉬운 줄 아나? 이러면서 막 얘기야. 알겠다, 나나,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암에 해가지고 탱커 하면 제일 좋은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면요. 혜택 볼 사람들은 너근데 왜 이걸 몰라주냐? 예? 남들도 하는데 왜 너는 이걸 몰라주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리 말해도 뭐 기똥으로 듣고 이해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막 반대를 했습니다. 하다가 저희가 이제 2009년도 다이아몬드가 8월 1일부이거든요. 8월 1일부인데 아까 나왔던 리더님하고 저희가 다이아몬드 동기예요. 에메랄드도 동기고 다이아몬드도 동기고. 예. 그래서 많이 친합니다. 아까 뒤에 살짝 보니까 여기서 써가지고 거품을 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뒤에서 짐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로시 한 컵 먹고 지금 나왔어요. 거품이 좀 나와요. 빨리 다이아몬드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빨리 가야지.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좀 즐기시는 시간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거절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막 이제 제가 한다 안 한다 하다가 아버지가 한 번은 진짜 심각하게 부르더라고요. 집에 와봐라. 예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진짜 해야 되겠네 이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아버지 내만큼 듣고 반대할 것 같은데 반대할게요. 아니 안 하는 거야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근데 내만큼 모르시잖아요 아버지. 아버지는 저를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나는요 우리 애 둘이를 키워야 되고
내 가장으로서 난 역할을 다 하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건축으로는 그게 안 돼요,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가 나를 평생 먹여 살릴 돈을 주시든지. 그럼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지금은요, 제가 2009년도 다이아몬드 되고 이제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갈 때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비즈니스석 타고 가는데 그때 아버지 어머니를 비즈니스석에 딱 모시고 저희 이코노미에 딱 갔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밀양 분이시고 평생을 일만 하시던 분이시거든요. 해외여행 처음 가셨어요, 그때. 그때 처음 가시면서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전 세계에는 또 비즈니스 클래스 크잖아요. 거기 타셔서 우리는 이코노미는 그냥 주는 도시락 그냥 알아서 빨리빨리 이야기하세요. 안 그러면 넘어갑니다. 이거 주세요. 그거 없어요. 이거 드세요. 이게 이코노미거든요. 근데 비즈니스에서는요, 메뉴를 주고 이거를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거기 공국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아버지가 비즈니스석에서 코타키나발루 가는데 공국 드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여기는 라면 줘요, 라면. 나도 못 먹어봤는데 라면 준대요. 알았다. 공국 국물 탁 라면 주세요, 아가씨. 그래서 라면 드시고. 그냥 막 즐기시고 나서는요, 아버지가 코타키나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환송 만찬 하거든요. 그때 막 이제 춤추고 놀아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좀 그런 끼가 있어요. 노는 끼가. 그 끼를 제가 받았고 저희 아들이 받았어요. 아까 표정에도 보면은 우리 아들이 표정이 좀 밝더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꿈이 뭐냐면은 레크레이션 강사예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래서 그럼 뭐 해야 되노? 그러니까는 자기가 다 정해놨대요. 기타 배우고 싶고 댄스 배우고 싶대요. 그러면 레크레이션 강사할 때 괜찮을 것 같대. 그래서 그거 이제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놔둬놨거든요. 뭐 어쨌든 뭐 뭘 하든지 간에 나중에는 아메를 할 거니까 걔도. 예. 그래서 그 끼를 받았어요. 그래서 코타키나 가서 환송만찬 하는데 굉장히 즐겁게 놀았어요. 이제 땀이 훅 젖들어 놀고 저희 아버지는요 흥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집안 어른들 이렇게 회식을 해도 자 노래 하나 하십시오 뭐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제 어릴 때는 저희 집에서 상에다가 놓고 젓가락 두들기는 어른들이 있었으니까 딱 노래 부르면 뭐 학도야 이게 다예요. 다른 거 알겠다. 학도야 이랬어요. 그 아버지가 땀이 삐질삐질 흘리면서 신나게 그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하시고 나서는요, 저를 탁 보다듬더만은 아들아 고맙다 이러는 거예요. 그 저는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고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하는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고 아버지가 그러고 싶었는데 그 인생에서 그게 안 됐었던 거죠. 제가 아메를 통해서 그거를 해드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저희가 삼남일녀 있으면은요, 항상, 너 뭐 직장도 안 다니는데 빨리 와라. 이랬거든. 집안 모임이 있으면. 그러다 지금은요, 뭐 늘 들으시는 이야기지만 그게 사실이더라고. 저희들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집안 행사를 해요. 그리고 제가 어른들, 우리 집안 어른들끼리 삼촌들 일이 있잖아요. 뭐 개모임을 하시는 게 있을 거니까. 그래서 개모임을 하시면요, 아버지가 지금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냥. 어디 개모임 할 건데 장소 어디 좋은 데 없나? 이래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그 장소를 제가 제공해주고 그냥 다 하고 나면 식사 그 계산 제가 다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집안 어른들한테 그거를 이제 좀 자랑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거 알고요. 그냥 1년에 3번 하는 거니까 해봐야 한 100만 원 정도면은 어른들 식사하시는 거 하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인정해요. 저 이제 둘째 며느리하고 저를 인정을 참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하냐면 명절 되면은요. 우리 조카들이 형 둘이, 제가 둘이, 애 둘이, 그 다음에 제 남동생 애가 서희, 이건 뭐 간이 큰지, 아메도 안 하려고 하면서 3명이나 놓고 지금 동탄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메르스인지 메르치인지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여동생이 또 애가 둘이거든요. 그럼 뭐 조카들이 많지 않습니까? 추석하고 설 때는요, 어른들이 용돈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요, 제가 큰 조카 대학생이니까는 얼마, 뭐 10만원,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은 5만원, 중학생은 3만원, 그 밑에 것들은 아직도 아메 하려면 좀 멀었으니까는 10,000원짜리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봉투에다가 다 넣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쓰라고 한 50만 원 있잖아요. 현금으로 탁 해가지고요. 그거를 살짝 줘요. 어머니 이거 집사람도 모르니까 이거 누구한테라도 이야기하면 내 비상금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한테도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요래요래 주세요라고 제가 딱 줘요. 처음에는 어쩐지 아세요? 뭘 이런 걸 다 뭐 이거 있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근데 한 2번 하고 나니까는 그다음부터는 자꾸 저를 보더라고요. 내가 언제 줄란고 싶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밌게 해요. 그냥 그 싱크대 위 서랍 있잖아요. 서랍 2번째 서랍에 있는 그 큰 그릇 그 안에다가 넣어놓고 문자를 넣어놓고 어머니 문자 한번 보세요. 뭐 이래놓고 알겠다 이러면서 보고 또 가가지고 가지고 하고. 또 그 재미로 살아요 저는.
그거로 살고 제가 제일 처음에 꿈보드를 이제 작성을 할 때 뭐를 했냐면 돈봉투 5천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앞전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내가 어치부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돈봉투 5천을요. 제 꿈보드에는요. 그냥 편지봉투에다가 5천만 원 해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쫙 그것도 거창하게 이쁘게 안 만들었습니다. 앞쪽으로 굳꼽아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를 탁 넣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연말 보너스가 한 3억 정도가 되지면은 그래 안 되겠나 싶은데 3억 정도 되면은요. 수표로 그냥 5천만 원짜리 수표. 그냥 얇잖아요. 한 10만 원 들은 것처럼. 아니면 5만 원짜리 2장 들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한 번 접고 2번 정도 접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장모님 집에 오후 4시에 딱 찾아갈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암회 시작하면서 내가 이 그림을 싹 그렸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모님 집에 한 4시쯤 찾아가가지고 그냥 장모님 계십니까? 해서 가서 예, 그냥 있는 것처럼 참 맞다. 깜빡인 것처럼. 장모님 이거 필요한 거 쓰세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거기서 안 보실 거잖아요. 스토리 다 대부분 보낼 거. 그거 안 보실 거야. 장모님이. 아유 김수박 뭐 아이고 알겠네. 잘 쓰겠네. 넣어놨다가 분명히 우리가 나서 대문 나가고 조금 지나가면 보실 거라는 거지. 그게 놀랄 거라는 게 10만 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김소박 하면서 다시 이제 버선발로 나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제 엔드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그래서 장인 장모님도 앉아 계시면은 그 딱 절을 할 거예요. 둘째 사이 제일 가난했고 힘들었을 때 결혼을 시켜주셔서 감사한데 이거요. 저 형제들한테 다 쓰세요. 그냥 처형하고 처제하고 처남이 있으니까 거기에 어머니 아버지 자리를 좀 찾아가세요. 그냥 우리한테는 안 써도 됩니다. 우리 이제 이거 드릴 정도 해결됐으니까는 우리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냥 계속 부족하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이 말 하고 싶은 게 이제 지금도 생각을 해도 짜릿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딱 절을 하고 딱 그냥 갑니다. 밥을 먹고 갈게나 이러면 약속이 있어서 하고 딱 갈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제가 본가로 갈 거예요. 본가. 본가를 딱 가서요. 그날 아버지하고 저녁 먹기로 약속을 해놓을 겁니다. 제가 해놓고 식사를 하고 나서 아버지 이러면서 다시 또 똑같은 행동이죠. 여기 했던 거 10만 원 주는 것처럼 이렇게 탁 주워놓고 아버지 이거 쓰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버지는 보실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뭔데? 이러면서 또 보실 거예요. 주위분들 동그라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앞에 옷자가 하나 있고 이거 뭔데? 이렇게 하면 아버지 그냥 이제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런 거. 그 말만 하면 가슴이 콱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평생 아버지가 일을 하시면서 늘 고생만 하시고 돈 때문에 늘 치이셨으니까 이제 내가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가문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일어났던 자식 중에 한 명은 아버지의 그 대를 이어서 그 부자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이어서 또 절을 하는 거죠. 딱 절을 하고 나면은 그리고 똑같이 형하고 남동생하고 여동생한테 우리가 줬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두 분 자리를 찾아가세요. 지금 형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형한테 좀 주세요라거든. 알아서 하세요.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애 둘이가요. 다른 교육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거 하나로 가족이 뭐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거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도 꿈이에요. 그래서 그 돈봉투 5천 하면 저희 파트너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아미라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그런 걸 할 수 있는 아미라서.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부산에 수영로 교회에 있거든요. 수영로 교회에 있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제가 많은 일을 섬기지는 못해요. 근데 저희가 한 1년에 그래도 거기 계신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의 인원이 많습니다. 한 160명인가? 전도사님들이 좀 많으시더라고 보니까. 가만있어 봐. 그러고 보니까 제품을 하나도 안 쓰시네. 네, 그럼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찾아가서 다시 팔로우를 해야 되겠다. 제가 한 3, 4개월에 한 번씩은요 WX를 하나씩 다 드려요. 네, 그게 제가 그거 하려고 아메에 했었거든요. 아메를 제가 이 시스템 미팅을 들어보고 아메의 교육 프로그램을 들어보니까 야 이거는 내가 여기서 내가 이거를 훈련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만 이게 내 몸의 습관으로만 배워지면은 머리가 아는 게 아니고요 근육이 이거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습관만 내가 배워지면 이거 전도사 훈련 안 받아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 내가 이거 하면 여기서 내가 나중에 저는 목사님을 섬기는 장로가 되고 싶은 게 제 꿈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받은 걸로 사회에 나가서 전도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비전 중에는 아메 교육이 너무 감사한 게 많더라고요. 교회에서도요. 그러니까 많은 참여는 못하지만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이 저희를 다 아세요. 진짜 내가 알고만 있고 제품은 안 쓰시네.
저희가 뭐 표현을 안 했겠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저희라서 좋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에 있는 애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딸하고, 그러니까 아들, 딸이거든요. 그 아들은 지금 GVCS라고 있는 그 문경하고 그다음에 충북 음성인데 저희가 충북 음성에다가 얘를 넣어놨거든요. 한 달에 교육비가 그러니까 한 2천에서 2,500,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기숙사비하고 뭐 전부 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둘째도 지금 거기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금에도 1년에 매달 6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안 벌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운영하는 모든 걸 다 빼고라도 기본적으로 6천만 원 정도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돈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들이 거기 있으면서요 느꼈어요. 아빠 엄마가 어떤 일을 하셔서 하는지는 잘 몰랐었는데 이게 여기 와서 내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이 친구들의 집이 장난이 아니더라 이거죠. 근데 이놈은 자기가 어릴 때 그 방 단칸방에서 큰 거부터 해서 막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욕 듣는 아메이부터 해서 막 이렇게 들었었을 때는 몰랐었대요. 근데 GVC 했을 때 가니까 그거를 느끼겠대요. 그래서 얘가 시근이 들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을 둔 부모님 같으면은 특히 이제 엄마하고 아들 같으면은 많은 전쟁이 좀 일어날 시기잖아요. 서울은 안 그래요? 부산은 그래요. 부산은요, 제가 아침에 공기가 싫더라고. 일어나라, 안 하나? 일어났잖아. 눈 떠라. 눈만 뜨면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침에 그걸로 막 싸우고 서선영이도 나가니까 무슨 좋은 기운에서 이게 사업이 되겠어요.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내놓고 나니까 아들도 좋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보니까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 뭐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면 엄마도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그 왼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보니까 뭘 사주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도 보내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이 딸이 저희가 이제 다이아몬드 가족 여행으로 나트랑을 갔었거든요. 나트랑이 얘가 중학교 1학년에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사전 이렇게 답사하는 기간이 한 프리캠프를 해가지고 20일 정도가 있더라고요. 28일인가 있는데 그 기간에 나트랑 여행 기간하고 딱 겹쳤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다은인데, 다은아, 아빠가 지금 니는 다은이가 거기도 가고 싶어요. 오빠가 너무 좋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처음에는 거기 답사를 간 거는요, 저하고 저희 엔드하고 다은이하고 3명 갔어요. 동민이 이놈은 같이 가자니까는 뭐 삐뚤하잖아요. 안 갈 건데요. 뭐 이거요. 그랬었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내려오면서 그 다은이 보고 니 오빠 실체랄까? 예,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가지고 오빠를 팔로우를 하자. 그래서 무조건 여기를 보내도록 하자 이랬어요. 근데 다은이가 가보고는요, 자기도 가보고 싶은 거예요. 언니 오빠들이 너무 인사성이 밝고, 그 다음에 학교가 뭐 1진, 2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막 불안했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가보니까.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간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나트랑하고 겹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은아 이렇게 돼 있는데 니 어떻게 나트랑을 포기하고 다이아몬드 여행 포기하고 걸로 가려니까 아빠 나트랑이 어디예요? 베트남. 그러니까 싼 데다. 그냥 네가 그냥 일로 가라. 이런 의미로 난 베트남 이랬거든요. 아빠 하루만 생각해보면 안 돼요? 하루만 생각해봐. 이러더만 다음날 와가지고 아빠 내 나트랑 갈래 그래요. 그리고 네 여기 더 가고 싶었잖아. 그랬더니만 거기 가고 싶은데 그거는 그냥 2학년 때 가도 돼요. 나트랑이 더 가고 싶어요. 이유가 뭐랄까? 베트남 쌀국수 먹고 싶대요. 내가 기도 차면서 부러운 거 있죠. 베트남 쌀국수 부산에 많으니까 거기서 아빠 사줄게 여기 가 이랬거든요. 아니요. 베트남에서 베트남 쌀국수 먹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건축을 선택했을 때는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경제적인 거를 기반을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 먹고 살 거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했던 게 건축이었어요. 돈을 제일 잘 벌 수 있을 것 같고, 사는 게 그래도 형편이 좀 낮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얘를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여권도 일찍 만들었잖아요. 저는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갈 때도 못 만들었고, 회사 출장 가면서 여권을 만들었었거든요. 이놈은 이거는 뭐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때 만들어가지고 베트남에서 쌀국수 먹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걸 1년 보류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도 저희를 인정을 하고요. 자식들도 저희를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아빠, 존경하는 뭐 엄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엔드하고는요, 아메이를 하면서 많이 싸웠습니다.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왜 싸웠냐면 저는 제가 먼저 시작했는데 필드를 움직이는 거는 엔드가 좀 많이 움직일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말하는 단어의 수가 많다며요. 남자는 하루에 700단어인가 1000단어 정도를 쓰면은 그러기 상태가 된대요. 여자는요 3000단어를 써야 직성이 풀린대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표현력도 좋고.
그래서 와이프가 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1000단어 다 쓰고 집에 와가지고 좀 쉬고 싶은데 와이프는 1500단어밖에 못 썼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 오면은 1500단어 하려고 막 여보 있잖아. 앞에 있는 또리 엄마가 뭐 선풍기를 샀는데 그 선풍기가 굉장히 좋은 거래. 근데 그거를 집 밖에서 샀다네 이러면서 근데 그게 우리 삶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니 근데 들어봐라 하면서 더 드는 거 있다니까. 그래서 남편들이 집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피로가 더 겹쳐지는 데가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와이프하고요, 같이 부부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제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저는 제가 리더를 하고 싶고, 내가 보는 선에서의 아메이는 이랬으면 좋겠고, 목표를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는데, 와이프는 하고 싶은 대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 가려면 지금 우리가 되나? 파트너가 없는데, 저는 제가 좀 논리적으로, 주로 보면 남자들이 좀 논리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레그밖에 없잖아. 근데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도전해? 그거는 아니잖아. 저는 이랬으면 와이프는요. 지금 세레그 있잖아. 세레그만 더 찾으면 되잖아. 다이아몬드 가고 싶다니까? 사달라는 게 아니잖아. 알겠다. 예. 그걸로 막 사서 뭐 지금은 알겠다 하죠. 그때는요. 그럼 니 혼자 가봐라. 뭐 이런 거였어요. 예. 너무 많이 싸우니까는요. 이게 파트너들한테 기운이 안 나가는 거예요. 파트너한테 기운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저희가 이게 싸우는 게 이게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를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가서 배웠어요. 파트너들도 마이너스, 우리도 마이너스, 스폰서한테도 마이너스더라고요. 부부 싸움 하시면은요, 애들도 집에 기류가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어른들 이제 인사로 간다고 집안 가보십시오. 기류가 좋은가? 부부가 좋으면요, 그 3대가 다 좋아요. 부부가 안 좋으면 3대가 다 안 좋아요. 스폰서하고도 안 좋고 파트너하고도 안 좋고 전체적인 비즈니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 네 어디까지 하는가 보자. 해보고 내 안 되면 내 하지 뭐 이렇게. 근데 저 엔드하고 저하고가 뭐가 있었냐면 내 안 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네가 가는데 이제 저는 우리가 가다가 미팅 가다가도 싸운 적 많았었거든요. 그것도 싸운 것도 뭐 때문에 싸웠냐? 밥 메뉴 선택하는 걸로 싸운 적도 있었어요. 나는 시원한 냉면 먹고 싶은데 지금 그런 거 먹지 말고 좀 밥을 먹으라는 거라. 그럼 뭐 그것 때문에 싸웠다니까요. 그러다 중간에 내려라. 내 안 갈란다. 뭐 이렇게. 왜냐면 가가지고 파트너 보는 데서 얼굴이 굳어져 있으니까. 근데 여자들은 독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웃더라고요. 아주 밝게 웃으시면서 우린 되는 사람 맞잖아요.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여자들 같이 가식적인 동물이 아니라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팅 가가지고 파트너한테서 좋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당신이 안 갈 것 같으면 내가 가는데 갈 것 같으면 내가 안 간다. 그것 때문에도 싸워가지고 또 엔더는 또 스폰서한테 또 고자질하고 그럼 가가지고 다시 또 김메리한테 분리 가가지고 네가 솔직히 하는 게 뭐 있노? PB는 누가 다 띄우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다시 설거지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지금은요 저희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죠. 서로가 서로 인정해주고 스케줄을 전부 다 존중을 하고 각자의 삶이 있어요. 그 파트너들이 뭐냐면 서선영 리더한테 이야기해놨는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리더님이 본 것보다 아직 제가 못 봤어요. 얼굴을. 그래서 제가 못 들었어요. 부부가 대화 안 해요. 대화 안 하는 게 각자가 바빠요. 지금.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와이프한테 인정받는 남편이 돼 있고 부모님한테 인정받는 아들이 돼 있고요. 존경받는 또 부모가 돼 있어요. 제가요, 만약에 건축만 가지고 했었다면 저는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한 달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고민만 내가 빠져있지, 내가 돈만 버는 것만 치면 나의 존재는 그걸로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메이를 내가 선택을 했고, 이걸 통해서 지금 누리는 보상은 굉장히 많이 크거든요. 여러분들도요, 그런 아메이를 한번 우선순위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제 유인익 리더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나는 성공을 했습니다. 나는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있지만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제 뇌리에 꼽혔었어요. 그 말은 들어서 그냥 부럽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설레인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교회형을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이 교회형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뭐 이제 나중에 한참 뒤에 제가 이제 아멘을 하니까는 왜 그때 나한테 안 하고 뭐 내가 먼저 너한테 이야기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교회 형이요. 제가 봤었던 형은 융통성이 없는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하고 고지고대로 생활하고 진짜 액티브한 성격은 없고 잔잔하고 이런 성격 있잖아요. 와도 세칠아 한 주 잘 지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하고 사귀나 여자하고 사귀나 뭐 이런 것들 정도로 아주 온화하게 이렇게 살짝 와가지고 손잡으면서 그런 스타일의 선배였었거든요. 다른 그룹에서 에메랄드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뒤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에메랄드가 돼 있으신데 그 밑에 이제 다이아몬드도 계시고 하여튼 파운드스 플래티늄 이상의 세 그룹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제 저보다 3년 이제 선배였으니까 고등학교도 선배였었거든요. 3년 선배인데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그냥 어머니 그 선배의 친구가 저하고 고등학교 친구였었거든요. 이제 애가 딸이 한 명 있고 고등학교 2학년 딸,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배가 암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서 서울에 제가 이제 사업한다고 와 있는데 부고를 제가 받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이 친구는 암회를 안 해요. 암회를 안 하는데 형 때문에 몇 번 끌려온 거예요, 미팅을. 그래서 내가 미팅장에서 OM장이나 이런 데서 한 번씩 봤거든요. 꼭 해라고, 형하고 꼭 하라고 이랬는데도 아이고 뭐 이래 사는 사람 있고 저래 사는 사람 있지 했는데 한국 암회에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상속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제 그 형수는 예전에 뭐 다른 일 때문에 해서 이제 같이 안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배는 돌아가시고 이 선배가 애 둘이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사셨는데 그럼 부양을 다 했죠.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애들 어리고 어머니는 사회 활동을 안 하시니까는 이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메이가 이 친구한테 온 거예요. 친구한테 와가지고, 아메 이거 이제 보너스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거 나오는 거 있는데, 이거를 일단은 누구 통장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좀 연계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 친구가 그거를 듣고요. 자기 인생에서 우리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는 자체가 적응을 못 했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일단 1차 상속을 받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머니 쪽에 가고, 큰애가 이제 20세가 되면 큰애한테 간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제가 근데 짜릿한 게 있더라고요. 뭐가 짜릿하냐면, 매달 이 애들의 교육비를요, 이 선배가 하늘나라에서 매달 교육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매달, 이제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은, 그게 되면 학비가 들어갈 거고, 학원비가 들어갈 거고, 모든 게 들어갈 건데, 제 친구, 그 동생인 이 친구가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진짜 아메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굉장히 짐을 들었대요. 그 짐이 뭐냐면, 형이 부고를 들으면서 암에 걸렸었거든요. 암에 걸려있다가 이제 좀 오래 사시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은 그 몇 년 동안에 이 친구가 부담을 느꼈던 거예요. 형이 만약에, 운명을 달리하면 이 조카 둘이하고 어머니는 내 몫인데, 나도 내가 아들이 하는 건, 애가.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려고 하면, 와이프가 이거를 받아주겠나? 나는 내가 그 핏줄이니까, 내가 친조카들이니까 내가 받겠는데, 와이프가 그걸 소화하겠냐? 그리고 내가 버는 게 있는데, 갑자기 짐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대요. 근데 아메가 상속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그 짐이 일단은 이 친구는 다 풀린 거예요. 이 친구는. 일단 이 3명에 대한 식구들에 대해서요, 해결이 다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해에는 이 친구가 조카 둘이 데리고 여행 갔어요. 가족여행이라서. 아버지는 없었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애들한테. 하늘나라에서 아빠가 오늘도 학비를 보태주네? 하늘나라에서 아빠가 오늘 이 교복 들어간댔잖아요. 이거 아빠가 보내준 거예요, 이거. 1년에 한 번씩 여행 가면서요. 아빠가 여행 티켓 이거 주더라. 걔들한테 아빠는 돌아가셨을까요? 옆에 있을까요? 저는 그 선배가요, 처음에 아미라는 단어를 저한테 줬고, 제가 직접적으로 그 선배한테 내가 아미에 대해서 뭐 파트너십이 생기지는 않았었지만, 이 선배는 돌아가시면서도 저한테 아미라는 가치를 또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아미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귀찮은 존재의 아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역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미에서의 역경은요, 귀차니즘이잖아요. 앞에 앉는데 좀 뒤에 앉아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앞에 안 앉는 거. 예, 그게 다예요, 그냥. 내가 그냥 책을 좀 읽어봐야지 하는데 오늘 좀 잠이 와서 내가 안 읽는 거. CD를 들어야지라고 했는데 그 CD를 내가 듣다가 그냥 깜빡하고 안 가져왔는데 그거. 그냥 내가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아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메이를 통해서는요, 내가 하고 있는 아메이가 어떤 아메이인지, 진짜 상속을 해줄 수 있는 아메이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소비만 하고 계신 아메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아메이를 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메이를 아주 낮게끔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거 선택은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스폰서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시스템이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인생에 내가
내가 중심이 되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거지 내가 격가지로 있는 그거는요 인생의 삶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미라고는 수단입니다. 각자가 좀 꿈이 있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저는 2016년 9월 1일부로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FA 12점 이상을 지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보너스 계산하니까 제가 3억 조금 못 미치게 나오더라고요. 내년에요 제가 연말 보너스 받아지면요 12월 달에 5천을 할 겁니다. 너무 설레어져요. 10년이 다 돼가도록 꿈을 꿨던 거를 내가 내년쯤에 할 수 있어서 그럼 그걸 하고 나면은 또 다른 가치 있는 또 다른 남들에게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 아메이를 저는 또 제 아메이에서 개척을 하고 만들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메이를 개척하시고 멋진 승리자가 되시고 네트워크의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